예, 사람, 자연, 역사가 문화로 이어지는 예술가 도시의 섬 영도에 근무하고 있는 영도문화도시센터장 고윤정입니다. 먼저 법정문화도시 사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지정이 된 사업이고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그 지역의 문화 창조력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그 하향식 사업 정책들을 많이 펼쳤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지역 스스로 문화 정책들을 기획하는 상향식 문화 분권들을 추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수행을 위한 주요 목표로는 지역사회, 즉 시민, 예술가, 문화기획자 등과 함께 해서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 이 문화도시의 슬로건이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인데요. 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 가치들을 가지고 지역의 균형 발전들을 도모하는 것, 문화의 창의성들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 문화적 도시 재생과 접목한 사회 혁신들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영도구는 2020년도에 제일 처음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올해 3차까지 선정돼서 총 전국에서 18개 도시들이 선정이 되었고요. 5년간 약 150억 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수도권 그리고 기초지자체의 비율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영도 문화도시에 대한 좀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섬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일 자치구입니다. 예, 인구는 12만 명 정도이고요. 조선업 종사자가 6천 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들을 설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주 환경이나 인구 환경에 대한 분석들을 하는데요. 영도에 대한 정주 환경 분석을 할 때 2020년도에 부산 사회조사에 의하면은 영도는 참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이 세대별로 정주 만족도 차이가 컸어요. 16개 자치군들을 비교했을 때 10대는 16개 중에서 13위, 20대는 11인 반면에 60대 이상이 영도가 부산에서 가장 살기 좋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지고 영도 주민들의 압도적인 정주 만족도 1위가 바로 무엇일까요? 예, 바다였습니다. 바다를 통한 자연환경을 압도적인 1위로 삼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주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주 희망 사유로는 교육환경이나 문화환경들을 뽑게 되었고요. 고령화 인구들은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주 만족도를 더 높이는 방법, 이런 바다의 이 체감도 이것을 더 높이고요. 또 교육과 문화 환경들을 좀 더 개선하는 방식들을 어떻게 구사할 건가 하는 것들이 저희에게 고민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영도구에서는 영도구의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서의 우선순위로 문화를 편승을 하고 문화 정책을 편성을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 사업이 6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커피의 섬이라고 할 만큼 많은 민간 문화시설들이 드는 반면에 시민들이 좀 갈만한 문화 공공시설들이 좀 부족한다는 점들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섬이자 잔일자치구라고 하는 측면들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근대산업의 중심지이자 교통과 운송의 요지, 해양성 기후이면서 산림산업과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 한국전쟁의 피난민 수용지자 근대 조선산업의 탄생지라고 하는 특성들을 또 영도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들을 바탕으로 영도 문화도시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 핵심 정체성을 뭘로 뽑을까라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뽑은 것은 바로 도시의 섬입니다.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죠. 자원 집적성, 정보, 사람, 콘텐츠들이 모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 문제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섬이라고 하면 섬이 갖고 있는 해양문화 자산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폐쇄적인 공동체나 고립감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강점은 강점대로 살리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도시의 섬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뽑을 때 중요한 단어라고 해야 되나요? 중요한 글자는 을을 뽑았습니다. 을.
저희가 바로 도시와 섬을 연결하고 있는 연결의 의미들이 이 용도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다리가 4개로 용도가 연결되어 있죠. 이게 바로 어떤 해양문화의 특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핵심적인 문화도시로의 가치를 성장과 연결, 도시의 성장이라고 하는 성장과 도시의 섬이라고 하는 의에 갖고 있는 연결성들을 중요하게 찾게 되었습니다.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이 저 같은 기획자나 전문가들이 뚝딱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도시의 의제들이나 비전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도 문화도시에 관련된 비전과 의제들을 뽑아낼 때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시민들이 10대부터 70대까지 조선 노동자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장애인분들이나 공무원분들도 만나게 되면서 총 라운드 테이블만 모두 다 다른 분을 35차를 해서 2,300명분들의 시민들과 함께 용도의 문화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것은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라고 하는 비전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예술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술이라고 했을 때는 예술가들의 예술 또는 어떤 물성, 작품을 만들어낸 행위로서의 예술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닌 예술을 어떻게 할까라고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용도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양문화의 특성들을 반영을 해서 선이 굽이 이어진 해안과 골목을 가진 지형이 예술인 곳, 부산의 근현대 산업유산과 경관을 가진 시간이 예술인 곳, 정말 많은 설화랑 민속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해양성이 담긴 설화와 민속을 가진 이야기가 예술, 용도의 미래유산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예술인 곳으로서의 예술성들을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도시 의제들을 이런 문화예술로 좀 대응해보자라고 하는 미션들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저희가 또 좀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3면이 다 바다인데 다 해양에 관련된 고민들을 하는데, 용도만이 좀 더 갖고 있는 좀 중요한 해양 가치, 해양 문화적 자산의 가치들이라는 게 무엇일까? 목포랑 다른, 군산과 다른, 또 부산 속에서 부산의 용도라고 하는 것을 뭐로 할까 하다가 제가 총 5가지의 메타 키워드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바다와 내륙, 제주도에 있었던 말이 용도에 와서 국마장에서 있다가 한양으로 보냈었죠. 바다에서 내륙으로. 유목과 정착, 피난수도의 수용지이자 이분들이 정착하게 됐던 그리고 유목과 정착의 의미, 반어와 반농, 많은 수산물들이 있고 또 조내기 고구마의 삼배지이기도 한 거점과 배후, 조선산업의 배후이자 조선산업의 거점 공간이자 근대산업의 배후로서의 성격, 기술과 예술인데 용도에는 다양한 기술자들이 있고요. 용도에 영감을 받는 많은 예술가 분들이 있습니다. 이중섭, 전영님, 대중가요로서는 최백고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제가 용도에 나고 자랐든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5가지 메타 키워드들을 저희가 용도만이 갖고 있는 해양문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사업에 어떻게 녹여낼 건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전들을 수립하게 되면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들을 만들어내었는데요. 이때는 시민들한테 좀 체감이 좀 될 수 있도록 언어화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과 도시의 섬이라는 용도 비전 아래 도시의 의제를 문화예술로 대응한다라고 하고, 예술로 이웃은 가깝게 아이들은 자라게 한다는 점, 그리고 원하는 일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 모인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목과 정착의 의미들을 담고 있죠. 주민들과 함께 내일의 용도 유산을 만든다는 것, 도심 해양 문화, 라이프 스타일들을 확산하겠다, 이런 것들을 성장 가치인 핵심 가치인 성장과 연결에 대한 가치라 연결시켜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제가 1년에 한 30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사업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연결성이라는 의미들을 되게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 추상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용도에는 이제 고립되어서 홀라 계신 분, 섬이라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술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생각을 해서 집으로 찾아갑니다. 똑똑똑 찾아가서 집 안에서 예술 활동을 함께하고, 이분들이 집 밖으로 나오게 하고 집 밖에서 나와서 다른 이웃들을 만나게 하는 예술로서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자라게 한다고 했었을 때 해양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문체부에서 해양문화예술교육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단어를 쓰면서 해양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정의들도 하고 만들어 나갔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탐험 박스를 만들어서, 탐험 박스에 보면 미션들이 있습니다. 미션들을 하나를 꺼내면, 예를 들면 용도의 해녀들을 찾아가서 몸짓을 배워오세요 라고 하면 용도의 해녀를 찾아가서 해녀분들이 어떻게 몸짓을 하는지를 조사를 해서 옵니다. 그 조사를 했던 내용들을 현대무용가들과 함께 움직임 워크숍으로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아이들이 직접 탐험하고 발견하는 교류의 장, 표류의 장으로서 해양문화예술 교육 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관계 인구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해양의 요소 중에서 교류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도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도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영도에서 함께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있는데 지역에 대한 이해들을 어떻게 도모할 건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도에서 다른 지역에서 계셨던 분들이 영도에서 한 달 동안 문화적 방식으로 일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30명들을 신청을 받아서 함께 살면서 영도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이분들이 영도에 대한 애정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셨고, 지금 베이스 캠프들도 만들어냈고 집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이런 프로젝트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일거리들, 새로운 일거리는 요즘에는 문화예술에서 많은 일거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영도에서는 이런 문화적 일거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을 교육을 해서 이분들과 함께 컨텐츠든지 창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도에 오셔가지고 이런 문화기획 학습들을 하시는 분들은 해양문화에 굉장히 큰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주로 컨텐츠들이 영도에 나고 자라는 식생을 바탕으로 한 음식을 만든다든지, 영도의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한 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게 훨씬 더 시민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애착을 두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저는 지금 한 세대가 좀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되게 절박한 심정들이 있어요. 영도가 1920년도부터 영도의 어떤 지형이나 모형을 많이 갖추고 있었는데 지금 100년 정도 있으면서 영도의 어떤 자산이나 이야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있고, 관광 산업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경관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영도의 100년을 봤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기록하고 보존하고 확산하는 건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정말 애쓰면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경로당마다 찾아가면서 사진들을 수집한다든지, 영도의 기술자들을 찾아가서 영상 아카이빙을 한다든지, 영도의 주민들과 함께 기록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하면서 이런 아카이빙 사업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디지털 아카이브 센터들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반농가 반어라고 했었을 때 이 바다의 성격과 해양의 성격, 바다의 성격과 어떤 땅의 성격들을 좀 맞물려서 뭘 잡을까 하다가 저희가 영도가 갖고 있는 녹지, 작은 녹지들을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작은 정원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해양 문화로서의 정원, 을 가꾸는 일들을 시민문화 활동들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정원 탐사대를 운영을 하고, 오늘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하기 정원이라고 영도의 정원들을 함께 가꾸는 시민 모임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런 해양문화 운동으로서, 시민운동으로서의 활동들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저희가 해양문화도 단어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도시도 어렵고요. 문화정책수도 굉장히 어렵만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까? 시각문화로서 인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이 이것만 딱 봐도 이게 영도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게끔 무언가를 하면서 제가 통합 브랜딩 개발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의 중요한 대부분 많은 도시들이 통합 브랜드를 개발할 때는 사이니지, 그러니까 CI나 BI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들을 어떻게 담을 건가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도가 어떤 연결의 섬이다, 해양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도시에서 연결하다가 한 손으로 있는 것들이 어떨까? 한 손으로 이면 한해 놀이가 되고 이게 규칙이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방식으로 브랜드를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해녀도 한 손으로 그리면 되고요. 태종대나 칠호광장도 한 손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에 영도가 갖고 있는 고유한 색깔 20가지들을 저희가 뽑아서 그것들을 자유롭게 입력하면은 누구나
브랜딩을 만들 수 있는 듀에이블 브랜딩 방식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만들어내는데요. 그동안에는 유형 가능한 브랜딩들을 진행을 하면서 누구나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랜딩 사업들을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랑 뭐 공무원분들이랑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진행하고 주민들이 온라인 드로잉 사업들을 함께 하면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브랜딩 사업을 한 브랜딩 만들어서 딱 끝이 아니라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랑 그 디자이너들을 결합시키는 방식, 이 통합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을 양성하는 방식, 그리고 도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영도 곳곳에서 저희 영도 문화도시 브랜딩을 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가시면 이런 영도체로 만들어진 곳, 영도 다복하우스라고 하는 간판에 가시면 간판도 있고요. 블루포트라고 하는 공간에 가시면 또 영도 브랜딩을 만날 수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나 커피숍 같은 데서도 영도 브랜딩을 활용한 영도 브랜딩을 활용한 사이니지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지금 광고나 방송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뭐 이렇게 굿즈나 활용돼서 영도의 문화도시 브랜딩을 어떤 해양 문화적 가치 차원에서 연결의 가치 차원에서 많이 그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와 관련된 좀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ongdo was officially designated a cultural city in December 2019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local people's lives are reflected in the city's culture. As a result, the culture of Yeongdo is created by the people of Yeongdo. The brand Yeongdo Cultural City proposes a design method that invites people to the creation instead of a fancy symbol mark. We call this one-line drawing. The rules are simple. Step 1. Draw what you want with one line. Step 2. All the drawings are connected to each other. Anyone can draw anything. If Yeongdo residents made it, that shows what Yeongdo looks like. 문화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특정 장소나 특산품이 아니라 도시를 그리는 문화적 DNA를 넣고 싶었습니다. The brand Yeongdo can be easily taken out and used by anyone when visual expression is needed. Shop signages, posters, shopping bags, t-shirts, boxes, tapes, and cups. The various pictures created are distributed as font format files so that everyone can use them easily. Picture those that are in contact with each other. It resembles a Yeongdo that embraces nature and people, history and industry, and the past and the present. One-line drawing created by various groups and individuals to form a streetscape and change the visual environment of the city. The visual culture of Yeongdo is being formed. As time goes by, Yeongdo becomes more and more like Yeongdo. 일단 영도 변화에 제가 하나로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영광이기도 하고 재밌는 경험이기도 하고 하면서 앞으로 해가 거듭해 갈수록 간판들이 하나씩 바뀌어 가는 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많이 더 뿌듯할 것 같습니다. Do you think cities need branding? What does it mean to brand a city? How should a place of living be branded where diverse experiences coexist? The brand design of Yeongdo Cultural City started from these questions. The graphics created and used by local residents. The brand that invites local residents to be creators of visual culture. This is the brand of Yeongdo Cultural City. 저희가 이런 문화도시에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점,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들을 문화적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점들을 좀 브랜딩의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자랑을 하자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서 세계 디자인 어워드에서 3관왕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 주에는 시애틀에 가서 IDA에서 저희가 국내 최초로 도시 브랜드 실버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다음 달에는 독일에 가서
도시 브랜드와 관련된 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시 브랜드의 방식들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VI나 CI, 굿즈 형태들이 아니라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정책성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향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려운 만큼 저 같은 이제 도시를 고민하는 문화기획자들과 더 많이 교류하고 만나는 자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